오늘은 그 2016년 4월 2일입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분주하게 오고 가면서 삽니다. 끊임없이 시도하고 끊임없이 그리번거리고 또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 몸의 동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이걸 한다 저걸 한다 하고 분주하게 오고 가지만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릉을 사랑하는 사람들 부동산 중개협동조합, 강릉 부동산 협동조합, 강부협, 부동산 정보가 또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동산이 이용되기를, 사용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그 부동산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협동조합의 정보가 시민들에게 쉽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 중개업 협동조합을 설립한 크게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또 고객들이 국민들이 부동산 정보를 쉽게 진정성 있는 그 진실한 정보를 만나고 불필요한 노력이라든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빨리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강릉 부동산 협동조합이 설립된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목표가 그거죠. 저는 강릉에서 이제 협동조합을 2013년 10월에 설립해 뜻을 같이 하는 강릉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분들과 이제 함께 만들었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감에도 굴복할 만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이사회 또 조합은 책임의 그 범위와 그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이사장한테 있는 거죠. 설립해놓고 자신이 자신이 리딩을 잘못했고 능력이 없고 이렇게 해서 세월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인데 그런 임기도 2016년이 기한이죠. 하여튼 이제 저는 부동산 중개업과 또 한 가지 주제인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이 두 가지 주제가 개인적으로는 삶의 큰 핵심 줄거리입니다. 이제 틈틈 또 부동산 중개업을 이제 생업이니까 부동산 중개업을 해야 이제 먹고 살기 때문에 이제 중개업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마다 성향, 가치, 성장,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그 부동산 그 중개업을 통해서 최소한도의 생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만족할 뿐 그 이상의 돈을 버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잘 안 된다 이거죠. 아마 그것은 그 돈을 벌거나 권력을 구하거나 명예를 구하거나 그러니까 한자로는 제색명이죠. 그런 것을 탐하고 구하기 시작하면 사는 것이 참 괴롭습니다. 우리 그 생각, 욕심을 채울 만한 제색명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에 재벌이 되고 권력자 대통령이 되고 또 그 무엇이 된다 한들 생각의 그 움직임,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욕심을 제어하거나 욕심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욕심들에 대해서 놓아야 된다. 아니다. 사람답게 거려면은 추구해야 된다. 이게 생각의 이원성이고 생각의 분열입니다. 하여튼 저는 그 부동산 중개업을 또 중개업 원저리에서 비슷비슷하게 살긴 살아왔는데 그동안 그런 생각 때문에 분열된 이원성, 돈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하자 말자 하는 그런 이원성 때문에 늘 주저하고 망설이면서 어정쩡한 그 삶의 그 태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65년, 6년 이렇게 되니 사람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여튼 오늘 주제는 강릉을 사랑하는 사람들 부동산 중개업 협동조합, 강릉 부동산 협동조합, 강부협 이 조합원들이 지금 15명입니다. 저도 조합원입니다. 저는 2012년 6월에 그 강릉 홍대부동산을 이전해서 설립하고 경영한 이래로 운영한 이래로 2013년 10월 그 강부협 사무소를 용광동에 이제 그 오픈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포스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오픈해서 옮겨서 이전해서 한 1년 6개월 가량 운영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강릉시 성남동 27-4 담헌 공인중개사로 옮겨왔습니다. 사무소마다 특징과 또 사무소마다 환경이 다릅니다. 어떤 사무소는 사람들이 늘 자주 들고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어떤 사무소는 하루에 한두 명 손님이 있을 뿐인 사무소, 포스코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조건과 환경이 다르더라도 그 조건과 환경에 맞도록 일을 하면 그만입니다. 사실은 일을 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몸에 생각이 분열되어서 일을 못하고 안 한 것이지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이라는 것은 하고 만들어가서 끊임없이 하면 되는 것이 일입니다. 수입이라는 거 이런 것은 돈이 저의 이제 마인드로 이야기하면 먹고 사는 거 이런 것은 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이 늘 주어지는 거, 꼭 부동산 중개업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일을 하지 않더라도
먹고 사는 거. 예전에 그런 말은 했죠. 다 먹는 거 이런 것은 다 자기 것은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라고 자식이 많은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 넘나요? 그런 사람들 다 자신이 먹고 살 것은 다 타고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단지 그런 것이 부족하고 굶어 죽고 가난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하는 것들은 사람이 정치를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정치의 계절입니다. 오면서 강릉에 나온 그 국회의원 후보자를 보았습니다. 권성동, 김경수, 최종문, 강릉에는 세 사람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권성동 씨는 자주 그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권성동 씨는 참으로 그 국회의원으로서 뭐 대민 봉사 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듯합니다. 한나라당이 이제 한나라당의 DNA가 그런 것입니다만은 권력 지향적이고 권력을 통해서 국민을 굴종시키고 국민을 다스려야 될 그런 객체로 보는 그런 DNA를 갖고 있는 당입니다만은 시대와 더불어 많이 변했지만 최근에 그 정부에서는 역사를 거꾸로 수십 년 뒤로 돌려버린 그런 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또 정치를 투표를 해야 될 텐데 누구를 할 것인가. 아마 강릉에서는 보나마나 옛날식이라면은 1번이 될 것 같지만 투표는 또 투표함을 까봐야 되고 세상의 의식의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기 때문에 지난 4년하고는 전혀 다른 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투표를 할 때 당을 보고 그 사람을 보면서 당을 보고 투표를 합니다. 이번에 사람에 대해서는 2번을 찍을 것이고 또 당에 대해서는 정의당을 찍을 예정입니다. 아마 이 결심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너무 그 주제에서 약간 멀어져 갑니다만은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나라당은 아닌 거죠. 물론 그 안에 또 좀 쓸만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당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에도 더불어민주당에도 기대는 걸지만 거기에도 역시 욕심들, 사람들 욕심과 계산이 모여있는 것과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에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 듯합니다. 오늘 방송에 본 더민주 박주민인가 그것도 뭐 항창한 또 재미있는 사람들 또 표창원 그리고 등등 생각은 다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람을 기준으로 이번에 투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인간에 대한 애정, 인간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당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국회에 가서 정말로 공익을 앞세워 사는 그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하여튼 나는 그렇게 못 살면서 남 보고 그렇게 살아달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욕심이거나 거짓입니다.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표는 전체의 그 나라를 지탱하고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 줄거리 그 국민들의 행위입니다. 그 내 한 표를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이 국가가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정의당을 이제 그 당을 찍을 때는 정의당을 찍는다는 것은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 때쯤 되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얻는 것보다도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더 중요한 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저는 강릉에 있으니까 강릉에서는 사람을 보고 2번을 찍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은 4번 정의당을 찍을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정치 얘기였습니다. 이제 주제를 다시 부동산 중개업으로 돌려와서 부동산 중개업이 또 부동산이 우리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의식주인데 주를 부동산으로 본다면 제일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의식주 간에는 서로 순위를 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부동산이 우리 삶의 기반입니다. 땅 파서 농사 짓고 땅을 개발해서 집 짓고 뭐 상가를 짓고 건물을 짓고 땅에서 나오는 잉여소득으로 사람들이 다 먹고 살고 부자가 되었다는 뭐 중산층이 되었다는 이런 사람들 다 부동산을 이용하고 심지어는 착취하고 그들의 그 온갖 모략을 통해서 부동산을 자신의 그 영향력 안에 자기의 소유 안에 두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전쟁을 통해서 땅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힘센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경제를 통해서 땅을 많이 갖는 친구들이 재벌이고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동산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헨리 조지였습니다. 그 소유권은 보다도 토지 이용권에 세금을 붙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을 비롯한 소득을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토지 정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지 정의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동산 때문에 극과 극, 가난과 그 경제적인 극과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생겼고 그 부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는 가운데 경제의 집중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부동산을 정보를 나는 땅이 필요해, 집이 필요해, 나는 가게가 필요해, 이런 필요한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즉시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동산 중개업 그리고 부동산 거래 관행이 그 칸막이가 여러 개 쳐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그 힘으로 취득한 그 부동산 관련 정보를 오픈하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중개사들이 채워가서 그 중개를 해버리기 때문에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려지고 또 부동산을 대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부동산을 이렇게 비밀리에 모르게 이렇게 팔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심리는 비싸게 받기 위해서도 그러고 속이기 위해서도 그러고 한편으로는 부동산이 그 가문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기 때문에 이 토대를 또 한다는 것은 옛날에 그 시족사회나 그 산업화 사회에서는 가문의 수치이고 가문의 망함을 애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하지 않고 비밀리에 팔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생각하는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부동산은 모두 오픈되어야 한다. 사실은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지금 한 9만 명이 넘죠. 그리고 이제 협회, 그리고 이제 자영업을 하는 협회의 사람들이 그 직역으로서 이런 것이 없었다면 아마 정부에서 한 방에 모든 정부의 말단 행정기관이 주민센터에 단말기 하나씩만 놓고 전국에 있는 그 정부의 모든 DB를 연결시킨다면은 단숨에 모든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에 오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이제 그 개업공인중개사들도 많고 또 중개업이 그 자영업으로서의 한 업역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하려면 어떤 방식이어야 될까? 어떤 하나의 그룹들, 하나의 무리들이 그 정보를 독식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도구로 삼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삼는다면은 그건 또 다른 하나의 불평등과 그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일 것입니다. 어떻건 간에 그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 알파고 얘기도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가 모든 우리 노동을,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대신해 가고 있을 때 그런 인공지능을 탑재한 그 로봇가 사람의 일자리를 날로 잠식해가고 또 사람들이 사실은 일하기보다는 이제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알파고를 아니지 인공지능을 이용한 로봇가 이런 것들을 생산한 것을 어떻게 그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소득을 분배해 줄 수 있는가라는 것들,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겠습니다. 아마 그런 고민들은 정치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가 그런 것을 결정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참으로 공익성, 공공의 일인 것이죠. 또 이걸로 돌아갔네. 하여튼 이것도 그 산업혁명이 그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이 300년 걸렸어요. 물질은 개벽되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혹시 왜곡되지 않은 정상적인 세상이라면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고 어디에 잠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물질이 개벽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300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전에 수천 년의 농경사에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수만 년의 수렵사에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수없이 많은 생태계의 생겨나고 사라짐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공룡이 출현해서 공룡이 사라진 것도 그 지구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산업혁명이 300년 동안 물질혁명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30년이 정신혁명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 30년이라는 안에 대부분의 노동이 사라지거나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해방된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은 지금까지의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자아실현과 자기완성, 자기개발을 통한 자아실현과 자기완성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또 다른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하여튼 그 부동산을 얘기하자면 그래서 모든 부동산에서도 이런 말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민주화, 부동산 정보 유통의 민주화, 부동산 정보 유통의 공개 정부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나 무리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 성남동에서 담헌 공인중개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이 있고, 그 게시판에 그 물건들의 목록, 주제별 게시판이 있고, 그 물건들이 주제별 게시판에 붙어 있어서 오프로에서는 고객들이 와서 물건을 직접 자신이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동산 사무소에 접수되어진 모든 물건, 100개, 200개, 300개, 500개, 1000개가 그런 식으로 오프에서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리되어진 그런 물건들이 고객들에게 오프에서와 온라인에서 결합되어져서 그 정보가 부동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담헌 공인중개사에서 하는 것처럼 다른 공인중개사, 포스코 공인중개사, 또 강릉 홍제 공인중개사에서도 똑같은 형식으로 하면 서너 개만 이렇게 연합을 해서 물건들, 사무소에 접수된 물건들을 A4 형식으로 제공하기만 해도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온라인에서의 그 물건을 설명하는 텍스트, 그 다음에 사진, 동영상 등의 그런 취재하는 그런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 그러한 취재하고 정리된 그런 내용들이 모두 A4 용지에, A4 주제별 게시판에 집약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강릉을 사랑하는 사람들 부동산 중개업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강릉 부동산 협동조합, 강부협입니다. 그리고 이 바탕에 또 하나를 더 깔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부동산 중개업 협동조합 연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협동조합 연합이 만들어져서 조합원들이, 강릉에는 15명입니다만은 15명 조합원,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3,000에서 5,000명 정도의 조합원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 연합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형태를 가졌습니다. 협동조합의 경제체제는 공유경제체제입니다. 서로 가진 것을 공유하고 나눌 때 그 효용성이 커지고 그 전략이 아주 많이 됩니다. 협동조합은 서로 필요한 그 생산 도구를 공유하고, 또 광고를 또 공동으로 진행하고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원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협동조합의 가장 기초적인 목표입니다. 아까 이 얘기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는 이런 것입니다. 먼저는 협동조합을 설립한 것은 우선은 그 국가를 협동조합을 설립한 것은 우선은 시민들이 부동산 정보를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공인중개사들이 스스로 협력하고 협동하고 협업해서 자신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강릉 부동산 협동조합 부동산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이제 협동조합 부동산 관리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릉 부동산 정보망 그 물건들이 모두 이렇게 이제 시민들에게 볼 수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 물건들의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전체 물건이 3,838개입니다. 3,838개. 그래서 강릉이라고 하면 한 10,000개가 되겠습니까? 그 10,000개의 물건들이 조합원들 한 15명이나 20명에 이르는 그 게시판에 주제별로 분류되어서 오프라인에서 딱 정리되었다고 하면 그 영향력이 아주 클 것입니다. 그 영향력으로 조합원들은 따로 정보지에 광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따로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로 광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보망에 이렇게 물건이 정확하게 정리되어지고 이 정리된 물건들이 그 유튜브,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 다음에 트위터, 구글 플러스, 카카오톡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그 SNS, 메신저 이런 것을 타고 이렇게 이제 고객들에게 바로 물건들이 닿아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주제별 게시판은 이렇게 이제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의 게시판입니다. 이 단독주택 게시판은 지금 현재 이제 게시판은 이렇게 좌석에 붙여진 게시판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지 건축 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A4 용지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이제 QR 코드라든가 일련 번호 또는 이제 다른 센서가 붙어 있어서 이것을 스마트폰이라든가 센서 기기로 이렇게 이제 접속을 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정보가 취재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그 사람에게, 그 고객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 유목민 사회가 있었죠. 다 모든 것을 전적으로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중간에 자본가들이, 또 중간에 지식인들이, 또 중간에 이러저러한 권력자들이 끼어들어서 민중을 수탈하고 그런 일이, 수탈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생겼을 때 사람들이 그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인터넷이 잘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PC도 이제 한물 갔습니다만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보와 삶의 대부분이 이루어집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머리를 대체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의 그 상황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이제 좀 앞으로 직접 모든 일을 조합원들이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놓고 SNS를 통해서 물건이 유통되게 한다면은 저 중간에 있는 정보지가 있는 거죠. 중간에 있는 정보지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정보지,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를 의지하지 않고도 곧바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번 게시판입니다. 여기는 건물, 상가, 주택 이렇게 게시판이고, 여기는 토지 임야를 주제로 한 게시판입니다. 토지 중에는 토지 임야가 있고, 그 다음에 농경지, 그 다음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부동산 협동조합을 설립한 목적은 개인 사무소에서 접수된 모든 물건들을 정보망에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 정리된 내용을 A4 게시물로 출력하고, 그 출력된 게시물을 오프에서는 주제별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고객들이 쉽게 빠르게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진실한 정보, 거짓이 없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계사무소의 모든 공인중개사들이 엔터테이너가 돼야 되는 것이죠. 취재하고, 그러니까
수렵사회의 유목민과 같이 직접 자신이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합원들이 되어서 강릉만을 얘기한다면 한 10명 조합원들이 이렇게 적당한 그 거리를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정보 게시형, 주제별 게시판형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하게 되면 5개, 10개 정도의 그 강릉에서의 그 부동산 중개업소가 그렇게 강릉 부동산 협동조합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움직여 간다면 이런 모델이 전국에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중간에 횡설수설이 많이 있었지만 핵심 주제는 부동산 중개업, 주제별 게시판, 정보유통의 민주화, 부동산 이용의 그 민주화, 이런 것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허덕거리고 산 그 어마어마한 시간들 이제 그나마 이제 정리되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은 강릉 부동산 협동조합 담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실험방송 4번째였습니다.